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에 굉장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서해안 일부는 지금 식수도 부족하고 농가용수 굉장히 부족하다고 뉴스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단비가 내려와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나마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더 많은 비가 와야 가뭄이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UST 대학원 바이오 나노공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반려견 스마트용 체중계를 개발한 청년 사업가 박재호 대표를 초청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제품이 좀 개발이 완료가 돼서 네네. 지금은 좀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바쁘신데 네.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하게 회사 홍보와 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어떤 창업 네. 또 우리 반려견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랄하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우리 대표님의 소개와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좀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퀘어 대표 박재호입니다. 저희 스퀘어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었던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고자 직접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다양한 서비스 중에 반려동물 스마트 체중계 제품을 개발을 하고 개발을 완료한 후에 지금은 판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출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이제 그 반려견의 어떤 다이어트, 네. 배변판, 네. 스퀘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창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청년 창업가로서?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냐면은 네.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육 서비스 아니면은 보육 뭐 지원제도 이런 인큐베이팅 제도들이 네네.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네.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 지금 창업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희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8월에 8월에 네, 법인 설립을 하고서 지금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어떤 기회가 있었나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창조경제 타운 이런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에 지원을 했다가 네. 선정이 되면서 그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사업가로서 좀 크게 보면 국가나 적게 보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요? 저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좀 어떤 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네.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그러니까 반려견이라고 하실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되십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한 1000만 가구라고 하죠. 5천만 중에 1000만 가구가 네. 그럼 20%네요. 네, 20% 정도. 굉장히 많네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이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이제 TV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뚱뚱한 개. 쟤는 원래 이만한데 왜 이렇게 뚱뚱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이디어를 잡아서 지금 이 채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체의 반려견들 또는 반려동물들의 어떤 비만율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통계 잡힌 게 있나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 40% 강아지가 비만이라고 하고요. 미국은 55% 강아지가. 맞네요, 그럼. 네, 그럼 사업성이 굉장히 크네요. 1000만에 40%니까. 네. 그러면 400만 아닙니까? 네. 와, 이거 돈 되는 사업이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제 아까 배변판이 네. 지금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혹시? 원래 기존 배변판들이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호두 스케일 배변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예,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가 어떤 차별화가 있죠? 차별화는 일단은 배변판이라는 게 거의 생필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강아지를 데려오게 되면은 밥그릇 그리고 배변판, 물통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냥 기존에는 배변판이 그냥 화장실 역할만 했다면 네네. 거기에 이제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서 네네. 이제 강아지 그 체중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체중 관리를 하는데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네. 그러면 이제 주인이 강아지가 올라갔을 때 그 기록들이 계속 남나요? 아니면 주인이 일부러 이걸 봐야 되나요?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휴대폰으로 이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얘가 네. 내가 지금 강아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집에 강아지는 있고 나는 직장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배변을 위해서 배변판에 하루에 몇 번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마다 체중이 달리나요? 네, 그때마다 체중이 측정이 되고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제 배변판과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그 무게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측정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그래프로도 나오나요? 네, 아니면? 그래프로도 나오고요. 네. 그러면 그 그래프를 보면서 아, 얘가 비만도가 높다, 안 높다를 알 수 있겠네요. 그쵸. 몸무게를 가지고 평균 얘가 10kg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15kg야. 네. 그럼 이거를 식사 조절이나 어떤 운동 조절로 네. 진행을 해야겠다는 것도 이제 네. 견주가 알아듣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15kg가 먹이가 얼마가 되는지 이게 10g을 줘야 되는지 100g을 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냥 배변 상태 보고 하거든요. 막 묽게 나오거나 너무 되게 나오거나 그런 거를 가지고 좀 조절을 해왔어요. 자, 지금 이제 청년 사업가로서 이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잡았어요. 네. 이 사업을 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저는 UST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전공이 생명공학 쪽이고 그 질병진단 센서를 개발하고 공부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이제 우연히 이제 후두라는 저희 강아지가 있는데 후두를 입양을 하면서 네. 또 후두 건강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집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없을까 해서 시작하게 된 아이템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네. 원래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내 주변에서 아이가 나와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 대표는 어떤 이게 바이오를 전공을 하면서 네. 이거하고 연결이 됐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만의 40%가 비만이다. 그러면 그 비만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 7월, 8월 달에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아마 5월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왜? 수영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강아지도 어떻든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을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앞으로 키우게 될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인구들이 70%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애견 관련된 시장이 성장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레드 오션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미국 같은 시장도 약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동물, 반려동물. 네, 관련된 서비스들이 그 마켓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강아지들이 비만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새로운 뭔가 솔루션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사료. 네, 사료가 제일 크거든요. 다이어트 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람이랑 똑같네. 네, 수제 사료도 계속 나오고 웰빙이 좀 불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강아지도? 강아지 대신 산책해주는 서비스 아니면 대신 놀아주는 장난감. 네. 그리고 강아지 이제 사람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운동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강아지 발에다 채워주면 강아지가 몇 걸음 걸었는지 이것도 알겠네요. 네, 발보다는 목에다 채워가지고 그래서 얼만큼 잡고 움직였고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강아지에 대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아지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운동도 그럼 지금 이제 애견 호텔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서 애견 병원 그럼 다이어트를 해주는 데도 있나요 혹시? 다이어트를 해주는 이렇게 따로 특별한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산책을 강아지가 집에만 안 움직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하니까 대신 산책해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봐서 산책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산책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우리 이제 반려동물의 다이어트 사실은 좀 생소해요. 네. 아마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익히 알겠죠. 이게 살이 찌는 게 어느 순식간에 찌지는 않고 서서히 찌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매일 키우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트가 좀 생소합니다만 우리 실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이 비만이 되는 경우는 사람과 똑같아요. 많이 먹게 되고 덜 움직이고 하면은 비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만 때문에 또 2차적인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근데 비만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운동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애견 강아지들한테 네. 더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먹는 모습이 예쁘고 그리고 혼자 내버려두는 게 미안해서 더 많이 주는 거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제 얼마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네네. 약간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 비만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강아지가 비만하면 오는 어떤 질병들이 있을 것 같아요. 비만 때문에 오는 것들은 사람과 똑같아요. 뭐 무릎 관절에 무리가 와서 탈구가 일어나고, 뭐 당뇨병이 오고, 뭐 심장병, 다양한 뭐 성인병 같은. 다리도 돌아가겠네. 네, 무릎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몸통보다 다리가 상대적으로 되게 약하죠. 가늘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심각하겠다. 그러면 그쵸. 그래서 수술 비용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있고, 네네. 뭐 이렇게 국가에서도 의료보험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비용 부담이 좀 적는데 이제 강아지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슬개골 탈부를 수술하려고 하면 네네. 적게는 50만 원에서 비싼 데는 1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지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슬개골 탈구가 발생되는 확률이 비만인 경우는 약 80%가 슬개골 탈구가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 다이어트를 시키면 지금 이제 체중으로만 지금 이제 우리 박 대표는 네.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지금. 네. 배변판에 센서를 넣어서 올라갔을 때 체중, 네. 그래서 그거가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뭐든지 아니면 하루에 시간대별로도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단순 체중만 가지고 다이어트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예를 들어서 비만이다 너는. 그러면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는 많이 못 먹일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방법도 뭐가 있어요? 혹시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박 대표가 개발해서 배변판에 체중계를 넣어서 센서를 올라서 체중을 하는데, 자 이걸 다이어트를 시키기 위해서는 꼭 체중계를 올라가는데 몸무게가 강아지는 사람과 틀려서 있는 게 없어서 먹는 거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나 혹시? 수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요, 그 강아지들은 움직이는 것보다는 먹는 거 가지고 비만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만이어서 다이어트를 한다. 사람 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거나 또 덜 먹으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비대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리가 가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더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한 후에 운동량을 늘려줘야 된다. 서서히. 네,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똑같겠다. 그죠? 그쵸. 갑자기 막 운동을 뚱뚱한 사람은 좀 빼고 이렇게 해야지. 네. 뚱뚱하고 운동 열심히 하라니까 관절만 상하고. 그쵸. 그래서 지금 먹는 거 관련해서 반려동물을 이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이어트 사료나 아니면 생식을 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이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얼마큼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체중계에서는 체중을 측정을 하지만 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강아지 비만도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 견종이랑 성별, 나이, 그리고 강아지 키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처럼 비만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체중, 표준, 뭐 고체중, 비만 이렇게 4단계로 저희는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상태에 따라서 사료 급여량을 저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를 환산을 해서 사료나 간식을 먹일 때 이제 사료도 칼로리가 있잖아요. 간식도 칼로리가 있고 그런 칼로리를 환산을 해가지고 얼마큼 먹이면 이제 과식을 하지 않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체중계 솔루션과 먹이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가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하나 내가 이제 덧붙이면 지금 이제 사료를 만들고 있는 기업과 네. 지금 아까 얘기한 뭐 유기농 사료나 어떤 이런 뭐 다이어트 사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이 지금 개발한 체중계와 다이어트 저기 어디야 사료 네. 뭐 이렇게 저 유인해서 같이 가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박람회를 좀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네. 그런 문의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료를 개발하고 있는 네네. 업체인데 이제 거기서도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협력점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좀 그런 협약이 이루어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럼. 자, 이제 청년 창업을 하셨는데, 자, 청년 창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청년 취업이 어렵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창업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이제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나오면 좋아요. 일자리도 그만큼 쉐어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잘 되면 청년을 또 데려다 쓸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기존의 일자리는 사실은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지만,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유사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유사 사업이, 있고, 아마 제가 보면 좀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아울러서 지금 사만의 어떤 브랜드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 사업. 유사 사업. 네네. 반려동물 비만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서비스 제품들은 뭐 다이어트 사료부터 해서 뭐 수제 간식 그리고 생식 먹는 거로. 네 먹는 거 먹는 것도 이제 뭐 기름기가 좀 덜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지방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처럼 이제 스마트 기기들은 이제 사람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니면은 강아지가 공을 물어서 넣으면은 자동으로 던져주는 뭐 이런 운동. 네, 그러니까 저 대신에 놀아주는 뭐 장난감 그리고 강아지가 다가가면은 도망가는 공 뭐 이런 스마트 장난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활동량을 좀 늘려주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저희들 이제 차별이라고 하면은 저는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중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체중을 측정을 해서 비만도 분석 그리고 비만도에 따라서 하루 먹어야 되는 칼로리를 나와서 얼마큼 먹이면 되는지 그러니까 과식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는 좀 차별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식 방지. 네, 과식 운동을 방지. 좀 시키고. 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지금 아까 얘기한 웨어러블을 통해서 어디 목걸이를 채워주고 활동량을 늘려주고 또 어떤 지시를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이제 개발이 되겠죠. 지금 체중계만 가지고는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기는 상당히 제가 이제 객관적인 판단할 때는 뭐 강아지가 하루에 3번 올라갈 수도 있고 1번 올라갈 수도 있고 5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체중에 이제 어떤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 딱 재보니까 얘 평균치가 이거 나오더라. 그러면 이게 과체중이냐, 저체중이냐, 표준 체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기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체중 프로그램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 과체중이면 운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먹이 조절을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렵겠어요. 그죠? 어려울 거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걔가 화 안 낼까? 화보다는 이제 계속 애교를 막 부리겠죠. 이렇게 더 달라고?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네, 일부러. 네. 맞아. 예, 그렇겠죠. 자,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아까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네. 그죠? 이제 다이어트가 조금 이제 떠나서. 그러면은 1,000만 명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반에서 또 이제 어떤 이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 쉽게 놀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아파서 가는 병원이나 또 어떤 이런 등등들이 주변에 어떻게 충분히 되어 있나요? 조금씩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동물병원도 동네마다 한두 개씩 생겨나고 있고요. 네. 점점 프랜차이즈화 되고 있고 대형화 되고 있고요. 그 이마트 뭐 이런 대형 그런 마트에도 이제 동물병원들이 있어요. 안에. 네, 그래서 미용도 거기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애견 카페라든지 강아지랑 같이 놀 수 있는 카페, 뭐 수영장 이런 것들, 펜션 뭐 이런 것들 엄청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시설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네, 반면에 또 이제 어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명절 전후로 해서 유기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학대, 또 유기, 이런 데 이제 뉴스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저럴 것 같은 강아지를 왜 키우냐. 그러면 똑같거든요. 어렸을 때 굉장히 이뻐요. 근데 이게 이제 커가면서 1년의 동물은 보통 우리 1년 키우면 한 6년, 7년 사람이 사는 거랑 비슷하다죠. 6, 7년. 네. 나이가. 네. 그러면 3년이면 청년이고 7년 살이면은 6, 7, 한 40 이제 중장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강아지가 보통 한 15년 정도, 10년 이상 살지요. 네. 그러면 70년에서 거의 한 100년, 100살까지 사네. 그죠? 네. 그러면 70 넘어가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유기를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어떤 방법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은 반려동물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성숙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애완동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애완이라는 네. 단어보다는 현재는 반려동물의 의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반려동물 문화가 이제 성숙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네. 성숙해져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유기견이 발생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가 많아지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입양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좀 개선이 돼서 좀 입양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입양을 하셔야 되지만 이런 절차 같은 경우에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 키울 때 어떤 신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혹시? 안 하게 되면은 과태료 문화요?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누가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솔직히 모르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국민성이나 네. 반려동물 키우는 이 사람들 어떤 솔선수범 네. 쉽게 해서 이제 잊어버릴 경우에 찾기 쉬운 어떤 칩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고령화나 그다음에 또 이제 싱글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애견으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싱글로 되면서 어떤 반려동물에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려동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보호가 되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반려동물에 관련된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만드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또 맞춤형, 차별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반려동물이 현재는 동물 이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유기견이 되는 경우는 좀 예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거의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수준은 반려동물을 키워보시게 되면은 되게 느끼게 되시는데 진짜 사람처럼 케어가 돼요.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거의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박람회나 이런 곳에 한번 가보시면 네. 되게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뭐냐면은 반려동물 뭐 샴푸부터 해서 뭐 간식,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수 굉장히 많거든요. 유모차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저희도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고 있는. 혹시 차량에 우리 어린아이 같으면 그 보조의자 있잖아요. 카시트. 강아지는 카시트 있나요? 네, 카시트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 이동하는데 내가 만약에 차량이 없다. 그럼 픽업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어디 외출하거나 장거리 갈 때 같이 이동할 수 있는 택시가 있어요. 전용 택시. 전용 택시가? 네. 운전은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네. 데려다 줘라, 거기까지. 네. 그리고 유치원들도 있고요. 강아지 유치원. 네. 기본적인 훈련, 뭐 앉아, 뭐 이런 거 아니면 배변 훈련이나 이런 것들 교육을 시켜주는 데들이. 그렇죠. 교육 훈련장 있겠죠. 네. 그러면 강아지 카시트를 안 하고 강아지를 태우면 벌금 때리나요? 그거는 없지, 아직.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카시트는 아직 이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은 카시트 이용 안 하고 네. 그냥 의자에 태워서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를 태우고 카시트를 안 하고 가면은 그것도 벌금이 있나? 그건 정확히 내가 모르겠네. 네. 안전을 위해서 그게 이제 자기 아이 안전을 위해서니까. 뭐 여튼 그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입양하면서 어떤 그런 생각 네. 또 강아지도 우리 반려동물도 강아지로 제가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 하면 네. 뭐 충분히 그런 뭐 유기나 뭐 예를 들어서 학대나 이런 것도 없겠죠. 네, 그러니까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기되는 이유가 뭐 늙어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버린다든지 그거보다는 사실 어릴 때 많이 버려져요. 그게 뭐냐면 입양할 때 그냥 충동적으로 데리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랑 안 맞는 거죠. 그런 경우랑 또 가장 많이 유기되는 이유 중에 동물병원 치료 비용이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입양을 할 때는 뭐 몇십만 원 선에서 이렇게 입양비를 주고 데리고 왔는데 뭐 슬개골 탈구나 뭐 다른 어떤 질병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뭐 50만 원, 100만 원 갑자기 또 많이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 아프지만 유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휴가철에 미용을 맡기러 가거나 아니면 애견 호텔에다 맡겨놨는데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거 다 써놓고 가지 않나 신분증에? 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 더 꼼꼼히 하고 확인하고. 네, 자 요즘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지요. 네, 사업하시는 힘들지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계속 투자하는 입장이고. 네, 네. 그래서 우리 박 대표께서는 지금 생산 및 홍보, 또 판매, 이런 분야. 자,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러면 생산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 제조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팔리게 되면은 재고가 되고 이런 부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일단은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지금은 양산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네. 지금은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유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청년 창업 뭐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융자는 최고의 이제 보류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로.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부담금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빌려서. 우리 그러면 대표님은 네. 지금 현재로는 뭐 급여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네요. 급여는 저희 4명에서 거의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뭐까지 가지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제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외주 영역이나 좀 이런 것들로 조금씩 보충을 하고 있고요. 네. 외주 용역을 받아서 네, 인건비 거기서 그렇죠. 저희가 개발은 저희가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기술력들은 다 기술력들을 있거든요.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창업업 겸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 청년 창업가들 상당히 어려워요. 정부에서 더 좀, 지원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늘리고, 왜냐면 어차피 지원해서 살릴 것 같으면 1,000만 원 줄 거를 1억을 주고 살려줘야 되지,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씩 10명의 창업을 하겠다 숫자 넣으면 저는 이거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융자를 받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네. 다 그건 내 갚는 돈입니다. 물론 창업비를 받는 것도 정부의 세금이에요. 잘 써야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박 대표께서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아이템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템은 좋아요. 왜냐하면 대중성 있잖아요. 충분히. 요즘 시대에 맞는 거고. 그래서 아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어요. 어렵게. 저성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 창업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대책, 그 다음에 우리 창업가의 어떤 입장을 좀 하고 후배 창업가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또 어떤 지원책들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많이 하시지 말고 좀 아시는 한도 내에서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제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대기업들이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취업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창업을 좀 젊은 나이에 좀 먼저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실패를 해보고 좀 일어나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일찍 생각보다 일찍 시작을 하게 된 경우 같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수혜 자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사업화할 수 있게끔 네, 많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또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만 좋아서는 안 되거든요.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지식도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이제 학교만 다니다가 실험실에서 실험만 하다가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식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뭐 멘토링이나 뭐 세미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다니면서 네,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청년들도 많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청년 창업 지원을 보통 어디 창업진흥원에서 많이 받나냐면 중소기업청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중복된 사업들이. 네. 우리 박 대표님 어디서 지원을 받으셨나요? 저는 중소기업청 쪽에서 주로 많이 받았고요. 중소기업청. 네, 지금 또 저희가 이제 배변판 말고 저희는 이제 나중에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반려동물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뭐 사료 개발하는 데나 아니면 동물 병원, 뭐 동물 보험회사 뭐 이런데 아니면 의료 쪽, 뭐 쇼핑 쪽 뭐 이런 쪽 마케팅에다가 좀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네. 네. 지금 그래서 R&D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네.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대표님과 한 시간이 조금 됐는데, 이제, 마무리 향후 계획. 어떤 게,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네. 우리 시청자들 알아주시게, 이제, 마무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퀘어는 지금 호드 스케일이라는 이제 반려견용 스마트 체중계를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반려동물 체중계라는 의미 이런 제품들이 네네. 기존에는 없었어요. 네. 그냥 체중계 몸무게만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강아지 하도 먹여야 되는 네. 사료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네. 강아지들은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견주들은 건강한 강아지와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좀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시장에도 네네. 제품들 좀 소개를 해서 네. 많은 견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또 수집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2차적인 산업에 좀 응용을 해서 강아지들을 사랑하는 그런 산업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할 수 있는데 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 창업가 스퀘어 대표의 박재호 대표님을 모시고 청년 창업가로서 준비, 또 앞으로의 계획, 또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과의 어떤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아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좋은 시간 같이 해주신 박재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실록의 계절, 푸르름이 더한 계절을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6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